자, 봅시다.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부터 먼저 보면 우리가 어떤 경우의 수를 구하고 싶어. 자, 집중해서 들어. 경우의 수를 구하고 싶어? 그럼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우리가 한국말로 해석을 할 때 뭐뭐뭐뭐 또는 이라고 나오는 경우와 뭐뭐뭐뭐 이고 이렇게 해석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 우리는 얘를 보고 뭐라고 부를 거냐면 얘는 합사건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곱사건이라고 부를 거야. 합사건과 곱사건의 결정적인 차이는 우리가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할 때 계산 결과들을 서로 더할 거냐 곱할 거냐의 차이야. 이해되지? 그럼 더할지 곱할지 결정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한국말로 해석을 했을 때 또는이냐 이고냐 이거의 차이야. 똑같은 말로 뭐뭐뭐뭐 또는은 뭐뭐뭐뭐 이거나 뭐뭐 이거는 그리고랑 똑같은 얘기죠. 얘는 and에 or에 해당되는 얘기고 영어로 따지면 얘는 and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집합의 기호로 따지면 얘는 합집합의 개념이고 얘는 교집합의 개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리고 얘네들은 서로 뭐에 대한 개념이냐면 반대 개념이에요. 반대 개념. 즉 우리가 명제를 우리가 수하에서 배웠을 때 명제의 부정은 not이라고 배웠죠. not. 그치? 즉 얘를 부정을 하면은 얘가 된다고 봐야 돼. 그리고 이거의 여사건이 이게 되는 거야. 거꾸로. 그럼 여사건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사건을 얘기를 하자면 여사건은 이 여라는 말이 인여 할 때 그 여자, 여집합할 때 여자 반대되는 거야.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벤다그램이 A의 여집합은 이거의 반대 부분이죠. 맞아 안 맞아? 그러면 내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이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면 이거의 여사건은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이 초과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겠지 당연히. 여사건은 반대되는 사건이니까. 맞아? 그치? 이게 기본적인 용어고요. 기본적인 용어. 자, 뭐를 하고 싶냐면 제일 먼저 그 첫 번째 나오는 거 거의 너희 그 프린트 이론 프린트에 보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가 나와? 약수의 개수 나오지? 그지? 뭐 이걸 모르는 친구는 없을 거야.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숫자 n이라는 놈이 있는데 얘가 2의 3승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뭐 5의 4승 이런 숫자라면 이때 첫 번째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걸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워요. 약수의 개수는 구하는 방법이 지수에 1씩 더하는 거였지. 맞아 안 맞아? 지수에 1씩 더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곱해주면 약수의 개수가 나온다였죠. 그치?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뭐냐? 선생님이 하고 싶은 거. 그러면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구하냐 이거야. 약수의 총합은. 약수의 총합을 구하고 싶으면 2의 3승까지 가야 돼요. 어디서부터? 1부터 시작해서 2의 1승, 2의 2승까지. 그리고 3의 제곱까지 있으니까 3승까지 있네. 그럼 2의 3승까지 가야 돼. 이렇게. 2의 3승까지. 그 다음에 곱하기 3도 1부터 3의 제곱까지 가야 돼. 이렇게. 그 다음에 5는 4승까지 있으니까 곱하기 1부터 5의 1승, 5의 2승에서 어디까지 가야 돼? 5의 4승까지 가야 돼. 이렇게. 그래서 얘를 전부 다 계산을 해주면 약수의 총합이 나와. 여기까지는 중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에서 배워. 근데 여기다 하나 추가해서 약수의 총 곱이 알고 싶으면 이때 계산하는 방법은 뭐냐? 우리는 이 숫자를 n이라고 불렀죠. n. 맞아? 네. 그리고 앞에서 뭐를 구했냐면 약수의 총 개수를 구했지. 약수의 총 개수. 선생님은 얘를 문자로 m이라고 놓을 거야. m. 그러면 이 n이라는 숫자가 이건데 이게 n인데 이 n의 약수의 총곱이 알고 싶으면 n에다가 2분의 m승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약수의 총곱이 나와. 자, 문제를 왜 그런지 조금 더 숫자를 간단하게 놓고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12라는 숫자가 n이야. 얘는 소인수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이죠. 맞아? 소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나와. 그래서 약수의 개수가 몇 개가 나와? 얘는 약수의 개수가 6개가 나오죠. 약수를 한번 써볼게. 약수는 1, 2, 3, 4, 6, 12가 이게 약수야. 근데 우리는 약수의 뭐를 알고 싶어? 총 곱을 알고 싶어. 그럼 이거 다 곱해야 되는 거지.
그럼 이걸 곱할 때 선생님은 어떻게 곱할 거냐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다음에 곱할 거야. 괜찮아? 자, 이렇게 곱하면 얼마야? 이렇게 곱하면 12가 몇 개 나와? 그럼 12의 몇 승이야? 3승이지. 왜 3승이야? 약수가 총 몇 개니까? 약수가 총 몇 개니까? 6개니까 2개씩 짝지었으니까 2분의 6승이 될 거 아니야 이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약수의 개수가 그리고 홀수 개여도 돼요. 무조건 다 돼.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을 해놓자. 약수의 총곱은. 자,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넘겨봐봐 이제. 다음 페이지. 선생님이 준 이론 페이지, 이론 노트. 지금 정석은 볼 필요가 없어요. 정석은 지금 볼 필요가 없고 이론부터 봐야 돼. 두 번째 나오는 게 뭐가 나오니? 지불 방법과 자, 첫 번째 여기다 써볼게. 지불 방법과 두 번째는 금액의 수. 이 두 가지가 나오죠. 맞아? 그지? 지불 방법하고 지불 금액. 이게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우리가 지불하는 방법의 가짓수를 알고 싶다고 하면 1번이고요. 어떤 금액을 지불하고 싶어. 그 금액의 지불 방법을 알고 싶으면 얘는 지불 금액인데 이 차이가 뭐냐면 문제에서 얘는 금액의 지불 방법 이렇게 나오고 얘는 금액의 지불의 지불하는 금액의 가짓수. 얘는 뒤에가 지불하는 금액의 가짓수.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말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게 왜 헷갈리냐면 말이 되게 비슷해. 순서가 어순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포인트로 잡아야 되냐면 뒤에 나오는 후자에 집중을 해야 돼. 뒤에 나오는 후자. 그래서 선생님은 얘를 뭐로 통일할 거냐? 얘는 그냥 지불이라는 단어로 통일을 할 거고요. 얘는 금액이라는 단어로 통일을 할 거야. 문제에 나왔을 때 지불 금액이냐 금액 지불이냐 순서가 바뀌어서 나온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뭐에 집중을 하면 돼? 뒤에 나오는 말이 뭔지 이거에 집중을 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럼 이 두 가지의 말의 차이가 뭔지 실제로 예를 들어보면 만약에 지불 방법이라고 하면 지불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이그젬플을 한번 써볼게. 너희한테 10원짜리가 6개가 있어. 그 다음에 50원짜리가 3개가 있어. 그 다음에 100원짜리가 4개가 있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지불하는 방법은 니네 주머니에 이만큼의 돈이 있으면 빵원을 지불하는 건 지불하는 걸로 보지 않는다. 알겠니? 그러면 내가 10원짜리를 낼 때 낼 수 있는 방법의 가짓수는 빵개부터 시작해서 6개까지 낼 수 있으니까 총 7가지 경우의 수가 나와요. 맞아? 경우의 수가 지불을 할 때 내 주머니에서 돈을 낼 거야. 낼 때 10원짜리는 빵개부터 6개까지 총 7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고 그리고 and 동시에 곱하기 곱사건 그리고니까 50원짜리가 주머니에 3개가 있어. 얘를 내가 내려고 하면 빵개부터 3개까지 몇 개까지를 낼 수 있냐면 4가지 경우의 수로 낼 수가 있어. 맞아? 그 다음 마지막 100원짜리가 4개가 주머니에 있어. 그럼 낼 방법의 가짓수는 빵개부터 4개까지 총 and 5가지 경우의 수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는 모두 포함되어 있냐? 빵개 내는 방법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지불하는 게 아니죠. 빵원을 지불하는 건. 그래서 그거 하나는 빼줘야 돼.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얘를 공식화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공식화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얘가 L개, 얘가 M개, 얘가 N개가 있을 때 지불하는 방법의 가짓수는 L 플러스 1, M 플러스 1, N 플러스 1을 다 곱한 다음에 1을 빼주면 이게 바로 정답이 아니겠느냐라고 공식화할 수 있겠죠. 맞아. 여기까지가 지불하는 방법이야.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50원을 지불을 할 때 여기는 10원짜리 5개로 지불하는 방법과 50원짜리 1개를 내는 방법이 서로 각각 다른 지불 방법인 거야. 여기서는 지불하는 방법은 똑같은 50원을 내더라도 맞아? 그래서 내가 지금 총 돈이 얼마가 있냐면 총 돈이 얼마야? 400원에다가 550원에다가 610원이 있죠. 내가 610원을 낼 때 610원을 내려면 10원부터 20원 점점점점 50원 점점점점 610원까지 돈을 지불을 할 때 10원을 내는 방법은 10원짜리 한 가지, 20원을 내는 방법은 10원짜리 두 개니까 이거 한 가지. 근데 50원을 낼 때는 이렇게 두 가지. 무슨 말인지 알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다 셌더니 이게 바로 이게 나온다 이 얘기야. 지금 경우의 수가. 이게 지불 방법의 느낌이야. 즉 50원을 지불할 때 10원짜리 5개와 50원짜리 1개를 서로 다른 지불 방법으로 보는 거야. 이해되니? 근데 금액에서는 이걸 하나로 봐. 10원짜리를 5개 지불하든 50원짜리 1개를 지불하든 금액의 가지수는 똑같은 거야. 여기서는 똑같은 50원이니까 금액만 보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해되니? 이거와 이거의 차이점은 얘는 지불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포함하지만 얘는 금액만 보는 거야. 금액이 결과가 같으면 얘는 하나로 봐. 이해돼? 이해돼? 이거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지불 방법은 결국 지불 방법은 이 공식 하나면 끝나. 이 공식 하나면 뭐 고민할 게 없어. 이 공식 하나면 무조건 다 통일이니까 이것만 외우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금액의 가지수. 얘들아, 금액의 가지수. 금액의 가지수는 중복되는 게 생겨. 아까 얘기한 것처럼 50원짜리 하나를 지불하는 것과 10원짜리 5개를 지불하는 거는 똑같은 50원을 지불하는 거니까 한 가지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안 된다고. 중복이 생기니까. 만약에 중복이 안 생긴다면 괜찮아. 이 공식으로 써도. 그럼 중복이 되는 경우와 중복이 안 되는 경우를 어떻게 구별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10원짜리가 있고 50원짜리가 있고 100원짜리가 있어. 근데 얘는 4개가 있고요. 얘는 1개가 있고요. 얘는 5개가 있어. 자, 이렇게 보면 얘는 금액이 중복이 되지 않는 거야. 뭐라고? 얘는 첫 번째 금액 중복이 되지 않는 경우로 봐야 된다고. 왜냐? 10원짜리가 모여서 50원짜리가 될 수 없잖아. 왜? 10원짜리가 4개밖에 없으니까. 이해되지? 그리고 50원짜리가 모여서 100원짜리가 될 수가 없어. 50원짜리 하나밖에 없으니까. 또 얘네들이 다 합쳐봐야 100원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걸 보고 금액의 중복이 없다라고 부를 거야, 선생님은. 이렇게 금액의 중복이 없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게 없으니까 그냥 이 공식 써도 돼, 얘들아. 똑같이 이 공식이 적용이 되는 거야, 이때는. 몇 가지 이해되니? 그런데 만약에 지금처럼 이제 요걸로 볼게. 요 이그젠플로 볼게. 금액이 중복이 된다면 그때는 이 공식으로 쓰면 안 되지. 왜? 여기는 50원을 지불할 때 10원짜리 5개든 50원짜리 1개인지가 서로 다른 경우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금액에서는 똑같은 걸로 가야 되는 거거든. 즉 이거는 금액 지불은 뭐냐면 금액은 어떤 느낌이냐면 니네 주머니에 돈이 이렇게 있을 때 니네 주머니에 돈이 이렇게 있을 때 낼 수 있는 방법은 그냥 10원짜리 한 가지, 20원짜리, 30원짜리, 40원 낼 수 있고 50원 낼 수 있는데 50원이 두 가지가 아니라 그냥 한 가지야. 50원이라는 돈을 만들 수 있잖아. 어디까지 만들 수 있어 이거? 610원 있으면 610원까지니까 총 경우의 수가 61가지라고 봐야 되는 거야. 이게 지불 금액이야, 이게. 금액.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럼 이렇게 지금처럼 금액의 중복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쉬운 방법이 뭐냐면 가장 낮은 단위의 화폐로 통일을 시켜주는 거야. 환전을 해주는 거야. 무슨 말이냐? 100원짜리가 4개 있으면 400원이잖아. 얘가 중복이 돼, 안 돼? 금액이 중복이 돼, 안 돼? 얘가 모여서 얘가 될 수 있어, 지금? 50원짜리 3개 있으면 100원이 될 수 있지. 50원짜리 2개면 100원이 되잖아. 이건 금액이 중복이 되는 거야. 10원짜리가 6개 있어. 그럼 10원짜리가 모여서 50원짜리가 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이거 금액이 중복이 되는 거야. 다 금액이 중복이 되는 거면 가장 낮은 단위의 화폐인 10원짜리로 다 환전을 해줘. 100원짜리 4개를 10원짜리 몇 개로 바꿔? 40개로 바꿔. 50원짜리 3개면 150원이니까 10원짜리 몇 개로 바꿔? 15개로 바꿔. 여기는 10원짜리가 몇 개 있어? 6개 있어. 그럼 이거 하면 총 몇 개 나와? 21개 나오지? 그러면 우리 주머니에는 그냥 단순하게 10원짜리가 21개 있다라고 문제를 바꿔서 푸는 거야. 그럼 너희 주머니에 10원짜리가 61개죠. 61개가 있다라고 하면 금액을 지불하는 방법은 지금처럼 10원부터 610원까지 60일까지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금액을 물어볼 때 뒤에 나오는 말이 금액일 때는 제일 먼저 너희가 확인할 게 금액의 중복이 이렇게 없는 경우와
금액의 중복이 있는 경우를 구별을 해서 금액의 중복이 없으면 지불 방법 아까 그 공식으로 풀면 되는 거고 이 공식으로. 만약에 금액의 중복이 지금처럼 생기면 이때는 가장 작은 단위 화폐로 환전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된다 이거야. 가장 작은 단위 화폐가 10원짜리가 61개가 있으니까 답은 그냥 61이 된다고 얘들아. 10원부터 20원, 30원, 40원, 50원, 60원 세다 보면 610원까지 그냥 61가지잖아. 그래 안 그래? 이게 금액의 가지수야. 금액의 가지수. 그래서 문제에서 금액의 가지수를 물어보느냐 지불 방법을 물어보느냐. 금액의 지불 방법이냐 지불 방법의 금액의 가지수냐. 이거를 너희가 헷갈리기 때문에 뒤에 있는 후자에 나오는 단어를 기준으로 항상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거야. 헷갈리니까.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꼭 해놓자. 만약에 얘들아 선생님이 얘를 문제를 바꿔서 얘가 4개라고 바꿔버리면 여기서 얘가 중복이 돼 안 돼? 여기서 중복이 안 되죠? 그럼 여기서 잘라줘야 된다 얘들아. 중복이 안 되니까. 그러면 얘네 둘은 중복이 되니까 얘네 둘 중복되는 거에 작은 단위 화폐인 50원짜리를 다 바꿔버려. 무슨 말인지 알아? 얘를 50원짜리로 바꾸면 몇 개가 돼? 8개. 그럼 여기 몇 개 있어? 그럼 총 50원짜리가 몇 개야? 11개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제. 50원짜리 11개와 10원짜리 4개는 중복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얘는 이제 이 공식 쓰는 거야. 여기다 1 더하고 여기다 1 더해서 곱한 다음에 1 빼주면 된다고 그때는. 무슨 말인지 알아? 지금은 아까는 다 중복이 됐기 때문에 10원짜리로 환전을 했지만 중복되는 게 여기서 끊겨. 얘네만 중복이 돼. 얘는 중복이 안 돼. 그러면 얘네끼리 환전을 가장 작은 단위로 해준 다음에 얘랑 얘랑은 이제 더 이상 중복이 안 되니까 이 공식에다 넣어서 푸는 거라고 이때는. 어떤 말인지 알겠어 이거? 지금 너희 이론 프린트에 안 나와 있어서 이거까지 설명을 해주는 거야. 넘어가서 오늘 쉬는 시간 없이 가자. 네? 네? 좋아요. 저도 좋다. 난 좋아. 나 이걸 원했어. 나도. 너무 행복해. 준영이 학교 끝나면 거꾸로 내리고 싶다. 그래서 살만 인간 캐버. 싫어? 싫어? 쉬는 시간이 자, 본격적으로 이제 뭘 얘기할 거냐면 얘들아 순열, 조합, 중복순열, 중복조합이 뭔지부터 얘기를 할 거야. 여기서부터가 진짜야. 여기서부터가. 자,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결국은 경우의 수 순열조합 파트의 문제들은 전부 다 뭐냐면 얘들아 몇 개 중에 몇 개를 뽑고 몇 명 중에 몇 명을 뽑는 거야. 문제들이 전부 다. 그 가지수를 구하여라. 몇 명 중에 몇 명 뽑는 방법의 가지수를 구하여라. 몇 개 중에 몇 개를 뽑는 방법의 가지수를 구하여라. 그럼 뽑을 때 룰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4개가 나와. 뭐냐면 뽑을 때의 룰이 내가 뽑을 때 순서가 상관이 있느냐 순서가 상관이 없느냐 뽑는 순서가 즉 내가 얘를 뽑고 얘를 뽑는 것과 얘를 뽑고 얘를 뽑는 게 A, B를 뽑는 것과 B, A를 뽑는 게 같냐 다르냐의 문제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 차이. 문제마다 다 다르겠지. 그래서 어떤 문제는 뽑는 순서가 상관이 있는 문제가 있고요. 어떤 문제는 뽑는 순서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부터 9까지의 자연수를 가지고 내가 3개를 뽑는 방법. 이것과 3개를 뽑아서 3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방법은 뽑는 순서가 상관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죠. 두 번째는 뽑은 놈을 또 뽑을 수 있느냐. 이걸 보고 선생님이 뭐라고 부를 거냐면 뽑은 놈을 또 뽑을 수 있느냐.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와 중복을 허락하는 경우 뽑는 놈을 또 뽑을 수 있어요. 얘는. 이렇게 따지면 테이블을 만들었을 때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오니 지금? 4가지 테이블이 나오죠 지금. 맞아? 4가지 경우의 수에 따라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 얘는 순열이라고 부를 거예요. 얘는 조합이라고 부를 거예요.
얘는 중복을 허락하는 순열, 순서가 있으니까 중복을 허락하는 순열이니까 얘를 중복 순열이라고 부를 거야. 그 다음 얘는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중복을 허락하는 조합이니까 중복 조합이라고 부를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리고 얘는 기호에서 순열은 퍼뮤테이션이라고 해요. 퍼뮤테이션. 그래서 퍼뮤테이션 P의 약자를 따서 P라고 부를 거고, 조합은 영어로 컴비네이션이기 때문에 컴비네이션의 약자 C를 따서 부를 거고, 대문자로. 중복 순열도 똑같이 P를 써야 되는데 여기서 P를 썼으니까 얘는 P를 쓸 수가 없으니까 그리스 문자 알파벳 P에 해당되는 파이라는 문자를 갖고 와서 쓸 거예요. 파이라는 문자. 알겠니? 원래는 이제 프로덕트의 약자인데 이게 얘는 중복 조합은 호모지니어스라는 단어가 있어. 이 호모지니어스라는 단어는 동차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수학에서 중복 조합을 뜻하는 단어로 얘를 쓰거든. 그래서 호모지니어스의 약자를 따서 우리는 얘를 H라고 부를 거야. 이렇게 약자로 H 문자로. 자, 그럼 우리는 결국 전부 다 얘는 무슨 문제냐면 몇 개 중에서 N개 중에서 몇 개를 뽑는 거야? R개를 뽑는 거야. 근데 그 뽑을 때 순서가 있느냐 없느냐, 중복을 허락하지 않느냐, 중복을 허락하느냐의 경우의 수 4가지야. 그래서 그때마다 CP, 파이, H 경우의 수를 어떤 거를 기호를 쓸지를 너희가 정하면 되는 거야, 결국은. 그러면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지. C와 P 계산하는 방법 모르는 사람 손 들어봐. CP 모른다, 나가. 너 왜 몰라?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배웠죠? 수화에서. 자, 일단 다시 한번 그래서 얘기를 해주면 N명 중에서 R명을 퍼뮤테이션으로, 즉 순서 있게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뽑는 방법의 가지수. 얘는 계산하는 방법은 N팩분의 N-R팩이죠. 또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이해가 안 가는 학생이 있을 수 있을까봐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예를 들어서 5 퍼뮤테이션 3이면 얘는 5팩분의 5 빼기 3팩이야. 팩토리얼 뭔지 알지 얘들아? 진짜 까먹었어요. 5팩이 뭐야? 5 느낌표. 1부터 5까지 곱하라는 얘기야. 1, 2, 3, 4, 5. 이게 5팩이야. 저는 2팩토리얼이니까. 그러면 얘는 2팩이 되죠. 얘는 5팩이 되죠. 그럼 1, 2, 3, 4, 5를 곱한 거 여기서 얘를 약분을 하면 결국 뭐만 남아? 얘만 남잖아. 그럼 앞으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자? 5 퍼뮤테이션 4이면 5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내려가면서 몇 개 곱하자? 3개 3개 곱하자. 하나, 둘, 3개를 곱하자. 이렇게 외우는 거야. 기억나. 외울 때는. 그럼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치? 그럼 예를 들어서 10 퍼뮤테이션 4면 10부터 시작해서 4개 곱해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돼? 그럼 어떨 때 이런 걸 써? 예를 들어서 10명의 학생이 있어요. 10명의 학생이 있는데 이 10명의 학생 중에서 몇 명을 뽑을 거냐면 4명을 순서대로 뽑아서 첫 번째 한 명은 교실 청소, 한 명은 화장실 청소, 한 명은 복도 청소, 한 명은 집 청소. 그래, 집 청소. 이게 시킨다고 해봐. 그러면 뽑는 순서에 따라서 어디를 청소할지가 다르기 때문에 뽑는 순서가 상관이 있죠. 뽑는 순서 상관이 있죠. 그리고 중복을 허락해 안 해? 안 하지. 왜? 뽑힌 놈이 또 뽑히면 뭐 순간이동하냐? 안 되지. 중복 허락하지 않죠. 그래서 P로 뽑는 거야.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래서 10명 중에 4명 뽑을 때 P로 뽑고요. 그럼 실제로 내가 10명 중에서 A1부터 A10이라는 학생이 있으면 내가 교실 청소할 사람 뽑으려면 몇 가지야? 경우의 수가 10가지잖아. 맞아 안 맞아? 그 다음 한 명 뽑혔어. 그럼 나머지 이제 화장실 청소 9,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이런 느낌인 거지. 자, 그러면 컴비네이션은 중복 허락하지 않고 순서도 상관이 없는 XX일 때 조합을 사용을 하죠. 사실 이 조합 컴비네이션이 가장 중요해. 사실. 왜?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고 가장 활용도가 높고 이 컴비네이션을 이용해서 뒤에 나오는 이제 뭐를 이항 정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 컴비네이션을 가지고.
그래서 이 컨비네이션과 이항 정리를 배우면 앞으로는 우리가 시그마 안에 컨비네이션이 들어갈 수가 있어. 시그마 안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할 수 있는 게 K제곱, K3수까지밖에 모르죠. 그리고 K가 지수에 있는 경우 등비설합 공식, 분모에 쓰면 분모수, 이거 말고는 없어. 근데 드디어 이제 시그마 안에 이항 정리를 배우면 컨비네이션이 등장하기 시작해. 앞으로 이 이항 정리를 배우면서 자, 이 컨비네이션은 몇 명 중에 n명 중에 r명을 순서 없이 중복 허락하지 않고 뽑으면 이렇게 뽑으면 되고, 얘를 계산하는 방법은 n 퍼미테이션 r을 r팩으로 나눠주면 돼. 근데 얘가 이거였으니까 얘를 r팩으로 나눠주면 n-r팩에 r팩이 생기겠죠, 분모에.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얘는 그냥 똑같이 n팩 이렇게 해주면 되기. 맞아? 그럼 얘를 내가 컨비네이션으로 예를 들면 5 컨비네이션 3 해주면 얘는 뭐가 되느냐? 5 퍼뮤테이션 3 나누기 3팩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5 퍼뮤테이션 3이 뭐였어?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지. 5부터 3개 다 곱하는 거. 맞아? 그 다음 분모는 3팩이니까 3일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럼 선생님은 앞으로 얘를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5 컨비네이션을 계산을 하려면 5부터 시작해서 3개를 곱하고 일단 분자에는, 그리고 분모에는 3팩을 넣어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 컨비네이션 4다. 그러면은 얘는 10부터 시작해서 얼마를? 4개를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고. 맞아? 그 다음에 분모에다가 4팩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이해돼? 이렇게 우리는 암기를 하자라는 거지. 컨비네이션을 계산을 할 때. 하지만 이 공식은 외워야 됩니다. 이거 외워야 돼. 왜? 이거 안 외우면 문제를 못 풀어. 어떤 문제는? 이거 외워야 돼. 이거 식으로 증명하는 문제들이 있거든? 나중에 얘기를 할 거야.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A1부터 A10까지의 10명의 학생이 있는데 그냥 얘네들 전부 다 4명 전부 다 뽑아서 얘네 전부 다 교실적으로 할 거야. 4명 모두. 그러면 뽑는 순서가 상관이 있니 없니? 없죠. 어차피 A, B, C, D가 뽑히나 D, C, B, A가 뽑히나 넷이 같이 교실 청소할 거니까. 그래서 얘는 뽑는 순서가 상관이 없어. 중복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컨비네이션을 뽑는 거야. 그럼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러면 뽑은 놈을 또 뽑을 수 있어. 뭐? 중복을 허락해. 몇 명 중에? n명 중에 r명을 뽑을 때.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그냥 n 파이 r 이라고 써주면 돼. n 파이 r. 예를 들면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여기 1, 2, 3, 4, 5 라는 숫자 5개가 있는데 이 5개의 숫자를 가지고 몇 개를 만들 거냐면 2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야. 2자리 자연수. 얘가 10의 자리, 얘는 1의 자리. 근데 뽑은 놈을 또 뽑을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아? 뽑은 놈을 또 뽑을 수 있다라는 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보고 똑같은 말로 중복 허락한다. 뽑은 놈을 또 뽑을 수 있다. 중복해서 뽑는다가 뭐야? 추출한다고 하죠. 추출. 그래서 얘를 보고 우리는 중복 추출이라고 불러요. 중복 추출. 그래서 똑같은 말로 중복을 한다. 이 얘기는 내가 이렇게 구술이 여기 1, 2, 3, 4, 5가 이렇게 숫자가 있으면 얘를 뽑았어? 그럼 다시 집어넣어. 그리고 뽑는 거야. 그러니까 뽑은 놈이 또 뽑을 수 있는 거거든. 이걸 보고 복원한다 해서 얘를 정확한 말로 우리는 복원 추출이라고 부를 거야. 앞으로는. 복원 추출. 얘는 복원하지 않기 때문에 또 뽑은 놈을 또 뽑을 수 없어. 그래서 얘는 복원하지 않는다. 비복원 추출이라고 부를 거예요. 용어들은 기본적으로 약속을 해놔야 되니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자, 그러면 내가 이 상태에서 얘들아 몇 개 중에서 뽑는 거야? 5개 중에서 몇 개를 뽑는 거야? 2개를 뽑으면 일단 얘가 5고 얘가 2인데 순서가 상관이 있죠? 10의 자리, 1의 자리니까. 근데 뽑은 놈을 또 뽑을 수 있죠? 그럼 뭐가 들어가? 파이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를 계산하는 방법은 여기 들어갈 거 몇 개야? 몇 가지야? 5가지. 그 다음 여기 들어갈 거는? 왜 4가지야? 똑같은 놈을 또 뽑을 수 있는데 5가지지. 5의 제곱이 되죠? 5의 제곱이 되죠? 얘는 5 곱하기 5니까. 그래서 얘는 5의 제곱이니까 얘를 계산하는 방법은 n의 r승으로 계산하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공식이 n의 r승. n 곱하기 n 곱하기 n 곱하기 r번 뽑으니까 n의 r승.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중복도 허락하고 순서도 상관이 있으니까 얘는 n의 r승이 된다. 중복수냐? r승이 안 써있어 필기노트에? 써.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너희한테
가장 중요한 걸 뽑자면 컴비네이션이지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걸 뽑자면 H예요. 호모지니어스. H. 중복조합. 왜냐면 n개 중에 일단 R개를 뽑을 때 뽑는 순서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중복은 허락해. 그러면 여기다 H라고 써야 되거든. 그럼 얘를 계산하는 방법 어떻게 계산하냐? 외워야 돼.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컴비네이션 R로 치환해서 바꿔요. 컴비네이션으로 계산하는 건 여기서 우리가 배웠으니까. H는 C로 치환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이런 경우냐면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 얘들아. 문제를. 중복조합 이거 중요해. 왜? 너희가 이해를 하기 어려워해서 중복조합이 중요한데 중복조합 문제는 티가 잘 안 나는 경우들이 많아. 이게 중복조합인지 야 졸면 안 돼. 정신 차려. 넘어가고 있어. 죽어 임마. 너 중복조합 알아? 일어나 있어. 희준아. 네. 정신 차려. 밖으로 던져버리기 전에. 중복조합 문제는 티가 잘 안 나요. 예를 들어서 너희 어떤 문제냐면 x, y, z가 0 이상의 정수대. 그래놓고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얼마냐면 6이야. 6. 그럼 이때 x, y, z 순서상 개수를 구하래. 해를. 순서상 개수를. 이걸 만족하는 해의 개수를 구하래. 이거의 해.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얘가 0이고 얘가 1이고 얘가 5면 이거 만족해 안 해? 만족해. 0, 1,5 답이 되는 거야. 그럼 이거 언제 다 쓸 거야? 6이 아니라면 60이면 어떻게 될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지? 네. 노가다로 접근이 안 돼요. 이거 60으로만 바꿔도. 그러면 이때 얘를 선생님은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이 중복조합을 잘 들어. 이 문제를 선생님이 이렇게 바꿔서 풀 거야. 여기 주머니에 X라고 적힌 공이 있고 Y라고 적힌 공이 있고 Z라고 적힌 공이 있어. 이렇게 공이 있는데 나는 얘를 복원 추출할 거야. 복원 추출. 뽑은 놈을 또 뽑을 수 있어. 내가 X를 뽑았으면 다시 집어넣을 거야. 그래서 다음번에 또 X가 뽑힐 수 있다는 얘기야. 복원 추출을 할 거예요. 복원 추출을. 복원이 가능하게 중복을 허락해서 뽑을 건데 몇 개 중에서 공이 3개 중에서 몇 개를 뽑을 거냐면 몇 번을 뽑을 거냐면 6번을 뽑을 거야. 6번을. 얘가 6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뽑는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X 뽑고 Y 뽑고 X 뽑고 뭐 Y 뽑고 Z 뽑고 X를 뽑았다. 이런 순서로 뽑았다. 뽑는 순서는 상관이 없어. 어차피 X는 몇이야? 몇 번 뽑혔어? X라는 공은 3번 뽑혔죠? 그럼 얘가 3인 거야. Y는 몇 번 뽑혔어요? 2번 뽑혔지. Z는 몇 번 뽑혔어? 그럼 3,2,1이라는 하나의 해가 완성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얘네를 뽑을 때 서로 다른 방법의 경우의 수로 뽑으면 서로 다른 해가 나와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얘를 6번 뽑을 때 이렇게 뽑았어.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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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Y, Y 이렇게 뽑았어. 그러면 3, 3, 0인 거야 해가. 어떻게 뽑는다고? 복원을 허락하고 중복을 허락하고 순서에 상관없이 뽑는 방법의 가지수와 정확하게 이 해의 개수가 일치하지 않겠냐는 거지. 왜? 내가 얘를 이렇게 뽑으면 얘를 우리는 3, 2, 1 이렇게 해로 볼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 이거?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 어떤 아이디어인지 알겠어? 너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거? 잘 이해가 안 돼? 네가 어떻게 뽑든지 이걸 쓸 수 있겠지 이렇게. 그럼 그거를 전부 다 이렇게 수치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서로 다른 방법으로 뽑으니까 당연히 서로 다른 해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를 뽑는 서로 다른 방법의 가지수, 이렇게 뽑는 서로 다른 방법의 가지수가 이거의 순서상 해의 개수와 일치할 거라고. 그러면 얘를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중복을 허락하고 순서에 상관이 없으니까 H로 와야죠. 몇 개 중에 3개 중에 몇 번 뽑는 거야? 중복을 허락하기 때문에 얘가 숫자가 더 클 수가 있어요. 얘가 600이 될 수도 있고 얘가 6이니까. 그러면 나는 얘를 이렇게 쓸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얘를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된다고 얘들아? n 플러스 r 마이너스 1하면 얼마야? 이거 더한 다음에 1 빼주면 8이죠? 8 3 더하기 6 빼기 1 얘들아 산수할 줄 알지? 컴비네이션
6이야. 됐니? 맞아? 근데 얘는 선생님이 이것도 계산 귀찮아서 뭐로 쓸 거냐면 얘는 8C2로 계산할 거야 선생님은. 이거 알아? 알죠? 왜? 우리 반에 8명이 있는데 청소할 사람 6명 뽑는 방법은 8명 중에 청소 안 할 사람 2명 뽑는 거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컨비네이션의 연산법칙 중에 뭐가 있어요? 컨비네이션의 연산법칙 중에 n 컨비네이션 r은 n 컨비네이션 n-r과 같다라는 공식이 생기는 거죠. 맞아? 그래서 얘를 이걸로 계산하면 8 컨비네이션 2는 얼마야 그러면? 8 곱하기 7 한 다음에 2 곱하기 1로 나누면 되지. 그럼 4, 7이 얼마야? 28. 이거 경우의 수가 28이야. 순서상의 해의 개수가. 무슨 말인지 이거 이해돼? 이거 이해돼? 중복조합이 조금 어렵지 그래서 얘들아. 왜? 너희가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얘네들이 중복조합이라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인지를 해야지만 이 공식이 나와서 노가다 없이 공식으로 한 방에 문제를 암산으로 푸는데 문제를 만났을 때 얘가 중복조합으로 해석이 불가능하면 저거를 노가다로 풀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포기해야지. 학교 시험에서 얘가 6으로 나오겠냐? 6이면은 뭐 28이면 어느 정도 희광이 같은 애들은 노가다를 한단 말이야 쟤네들 무식해가지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노가다가 불가능한 범위도 나와요 학교 시험에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들 때문에 중복조합이 굉장히 중요한 편에 속한다. 문제에 나오면 너희들이 좀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복조합 문제들은 좀 연습이 필요하겠죠. 정석이랑 나중에 이제 막 풀면서 일단은 이 4가지는 머릿속에 저장을 해놔야 되더라. 이 4가지. 그래서 문제를 만났을 때 몇 개 중에 몇 개를 뽑네. 중복을 하네 안 하네. 순서가 있네 없네. 이런 것들을 구별을 잘해서 얘네들을 P를 쓸 거냐 C를 쓸 거냐 H를 쓸 거냐 파이를 쓸 거냐를 너희들이 판단을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은 외워. 이건 하나의 약속이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연산법칙이라고 나와 있죠. 연산법칙. n 컨비네이션 제로는 n명 중에 빵명을 뽑는 방법은 1로 약속을 할 거야.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얘들아 우리가 2의 영승은 얼마야? 왜 1이야? 그렇게 약속을 했죠. 모든 수의 영승은 1이라고. 3의 영승도 1이죠. 그럼 이렇게 수학자들이 약속을 한 거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어떤 이유가 있을까? 수학자들이 기존에 만들어 놓은 연산 법칙, 규칙들, 공식들을 깨지지 않기를 바래. 어떤 경우에도. 예를 들면 우리가 지수 법칙이라는 걸 배웠죠. 이런 거는 어떻게 계산하기로 했니? 이렇게 더하는 걸로 계산을 하기로 했죠. 그래서 수학자들이 지수 법칙을 만들었어. 뭐라고? A의 X승 곱하기 B A의 Y승은 A의 X 플러스 Y승으로 약속을 하기로 했죠. 그래 놓고 얘를 지수법칙이라고 불렀지. 맞아? 그러면 이 지수법칙은 예외 없이 깨지지 않길 바래. 예를 들면 2의 그럼 0승 곱하기 2의 3승은 얘는 얼마가 돼야 돼? 2의? 이 법칙대로라면? 3승이 돼야지. 0 더하기 3이니까. 그럼 얘를 뭘로 봐야 되는 거야? 1로 봐야지 지수법칙이 안 깨지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우리가 이제 수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연산 법칙들을 깨지지 않길 바래서 약속들을 하는 거야. 다 이유가 있어.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얘네들을 어떻게 외우자? 이렇게 외우고 이렇게 외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0 팩토리얼은 당연히 0일 것 같지만 얘도 1로 약속을 할 거야. 알겠니? 이것도 외워놔야 돼. 약속이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한 요놈. 요놈도 굉장히 중요하죠. 요놈. 그래서 연산 법칙이 지금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 얘를 4번이라고 보면 5번, 6번을 얘기해 줄 거야 이제. 5번, 6번. 5번, 6번은 어디 나오냐면 여기 페이지가 안 나와 있네. 넘기고 3장 넘기면 나온다. 3장 넘기면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어. 3조합 이렇게 맨 위에 조합. 그리고 1번 해가지고 여기 뭐가 나오냐면
NCR은 n-1 콤비네이션 r-1 그 다음 플러스 n-1 콤비네이션 r